2020 총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하나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19년이 마무리되고 2020년 새해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도와주는 거울 본보기로서 바로 경기방송이 경기 지역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분석하는 5대 핵심 공약 성적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 갑의 김병관 국회의원, 광주시 을의 임종성 국회의원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오인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지역 20대 국회의원 5대 핵심 공약 성적표를 분석해 온 지도 어느덧 3분의 1 정도 지점을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 갑, 광주시 을로 가봅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의 경우 가장 빠른 변화가 일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해당 지역구 분위기가 지금 어떨까요? 네, 이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은 이 사실상 분당 신도시와 이 판교 신도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대표 부천으로 이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이 판교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도 늘어났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웹젠 김병관 회장을 공천한 이후 20대 총선에서 이 자유한국당 텃밭에 당선돼 이 주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업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영향력이 큰 곳이어서 벌써부터 해당 지역구에 러시아는 후보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이 내부 경쟁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진 곳, 그 가운데 IT 기업의 상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사실 교육과 교통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가는 차량이 워낙 많고요. 이것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분산시키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이 삶의 질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곳에 이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는 이 분양 전환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 내부 지역민 간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자, 이러한 과제들을 얼만큼 안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5대 핵심 공약 먼저 확인해 봅니다. 지역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창업 날개법 제정. 창업자가 도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공약 2. 내 집 마련 징검다리법 제정.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로 제한. 공약 3.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지급. 공약 4. 분당 판교 교통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판교 교통 수요 흡수. 공약 5.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정상 추진. 조기 완공. 지금까지 김병관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핵심 공약의 키워드만 보더라도 일단 김 의원의 공약, 지역과 민생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 이 국정공약 2가지와 지역공약 3가지로 핵심 공약을 꾸렸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과 창업, 이 주택, 노인교통 등을 이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 IT 기능에 대한 지원, 또 이 공공주택 관련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이 노인과 교통 공약도 좀 다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공약 점검으로 들어가 보죠. 5순위 공약,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정상 추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지난 2017년 7월에 개관하면서 이행이 됐습니다. 분당구 갑 지역의 경우 약 13%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현재 어르신들의 이곳을 좀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영상 촬영과 이 편집까지 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대에서는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많았던 공약이기도 한데요. 네. 20대에 들어오면서 395억 원이 투입되면서 이 정상 추진이 됐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공약에 올린 것이 분당 판교 교통 인프라 확충이죠. 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큰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 트램 이야기를 의원실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램을 GTX A 노선 성담역과 연계하는 방안이 타당한 아니기는 합니다. 또 이 사업성도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실천된 것은 없어서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 이 판교 트램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8호선 연장 공사도 막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대에 연장 성산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문제 해결 늘 모든 분들의 공약에 들어있지만 늘 또 막히고 있는 공약이 또 이 교통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공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과제는 아니죠? 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 벌써 한 10여 년째 이야기되었던 과제인데요. 네. 이 단계적으로 인상은 되어 왔고 의원실이 말하는 30만 원 지급 완료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게 소득과 맞물려 있는데 이 30만 원이 전부 대상은 아니고요. 이 소득 하위 20%에서 이 내년도부터 이 소득 하위 40%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인 빈곤율 1위의 오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개인의 공약일 수도 있고 또 국가 단위의 공약인데 사실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관심이 모아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내 집 마련 징검다리법 제정 이것이 지금 공약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징검다리의 의미가 뭘까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가장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네. 이곳에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10년이나 20년 된 임대주택에 살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분양가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이를 좀 그 부작용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서 또 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좀 전해지고요. 현재 우선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만큼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1공약이 창업 날개법 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IT로 성공한 전문가에 가장 어울리는 또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창업자에게? 예, 우선은 이제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국회의원인 만큼 이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규제로 매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탓인데요. 김 의원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 세 가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당 공약에는 다소 실천도가 있었습니다. 비중이 상당했는데 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관련법으로 인해서 이 조금이나마 자금 수요를 좀 쉽게 하는데 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해 이 공약 실천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김병관 의원의 20대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 후배 세대들한테 좀 더 희망적인 나라를 좀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한테 좀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입법들도 법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통과가 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 특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성남특별시가 꼭 도시 또 기업도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성남 특례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역 연장하는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지금 성남시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판교가 사통팔달 특히 그 지하철 전철을 활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병관 의원의 목소리로 자신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을 옮겨 봅니다.
광주시 을로 가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임종성원의 지역구는 20대 총선에서 이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이번에 검증한 두 지역 모두 이 사실 보수세가 자리 잡았던 곳은 맞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곳에 좀 분위기가 바뀐 것이 이 주거 환경에도 원룸 단지 등 이 청년들의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이곳이 지리적으로 판교나 분당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 이 강남이나 인근 지역보다 이 저렴한 주거를 찾는 외지인이 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러한 특징을 얼마나 살린 공약일지 이번에는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확인해 봅니다. 지역구 경기도 광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태제고개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 공약 2. 효도기업 인증제. 공약 3. 안심 스쿨존. 공약 4.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수정. 공약 5. 서민의 주거 안정. 지금까지 임종성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지역이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앞선 공약과 키워드로 보면 교통, 노인, 기업, 주택 이렇게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공약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초선 의원의 공약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이 지역의 현안이 잘 담겼고 이 지역 3가지와 국정 공약 2가지를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 5가지 모두가 이 지역 공약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또 5순위 공약부터 갑니다. 5번째 공약이 서민의 주거 안정이네요. 어느 정도 실천됐을까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좀 아쉽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임 의원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여해 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한 이 세입자 보호 정책 도입을 위해 이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 계류 중이지만 이 대표 발의한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통해서 이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얼마 전에도 청년이 6개월 동안 밀린 월세값을 못 이겨 이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우리는 보았는데요. 이 꼼꼼하면서도 이 세심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4순위 공약으로 올린 것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수정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현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법을 통해서 공약을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에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 감면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참여를 했고요. 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시 이 조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이 공동 발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달 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화두였는데요. 과연 이를 위해 이 기업 간 자율협약으로 이뤄지는 이 10조 원의 임금, 이 복지후생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약 3번째로 올린 것이 안심 스쿨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최근에 올해도 민식이법 등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이 기울여졌던 그런 현안이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광주시의 경우 이 스쿨존의 보도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56% 정도가 적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인데요. 취재 결과 특별 교부금 방식으로 이 최소 60억 원 정도를 확보하면서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와 통학로 개선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 추가 예산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2순위 노인 관련 공약인데 효도 기업 인증제 이런 조례입니다. 좀 새롭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노인분들과 기업의 어떤 협력 관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2017년 7월에 이 광주시의회에서 이 경로당과 기업 간에 이 자매 결연을 맺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후에 한 39개 경로당과 기업체 33곳이 이 자매 결연을 맺은 것으로는 확인이 되는데요. 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한노인에서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또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그곳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경기도에서 편차는 있지만 한 평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네. 그래서 좀 효과적인 대안과 공약이 좀 재수정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이지만 제1공약으로 올린 것 바로 태제국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 공약인데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곳의 경우에는 이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이 광주시에서는 이 성남과 서울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의 일일 교통량이 약 6만 대 가량이 됩니다. 이 서비스 수준에서도 F등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습 정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에 이 광주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 신현 삼리에서 이 직동 IC 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를 위해서 이 설계비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 행안부에서도 이 특별 교부금을 1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의 지난 20대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시죠. 하지만 저 국회가 정쟁으로 상당 기간 공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이 많아서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내년도 예산 중 국비 865억 5,3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 인구가 10만이 넘는 오포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당과 연결된 전철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앞으로 국토부와 또 경기도, 강주시,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먼저 적극 협조해서 이 노선 개발 및 타당성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삽입했거든요. 아직 강주의 발전을 위해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주시의 발전과 강주 시민의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접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임종석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분석해 왔습니다. 본인들의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 하는 소회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저희가 본문과 음성 서비스를 경기방송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인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